김복희 할머니는 국밥집 안에서 그 젊은 여자의 목걸이를 보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낡은 하트 모양의 펜던트. 금색이었지만 오래돼 빛이 바랬고 한쪽 모서리에 작게 파인 흠집까지 똑같았다. 40년 전 폭풍우가 몰아치던 어느 여름날. 5살 배기 딸 미란이가 사고로 사라진 그날 목에 걸고 있던 바로 그 목걸이였다. 복희 할머니의 손끝이 떨렸다. 눈앞의 젊은 여성은 낯선 듯 어딘가 익숙한 얼굴이었다. 단순히 손님이었고 여행 중이라는 말에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순간 목걸이가 할머니의 가슴 속 깊이 묻어두었던 상처를 찢어놓았다. 강원도의 한적한 해안 마을,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작은 동네. 김복희 할머니는 50년 넘게 바닷가 국밥집을 운영하고 있었다. 매일같이 바다에서 돌아온 어부들에게 국밥 한 그릇 내어주며 소박하게 하루하루를 버텨왔다. 하지만 복희 할머니의 마음 한켠에는 아무도 모르는 깊은 구멍이 뚫려 있었다. 40년 전 태풍으로 바다가 뒤집힌 날. 어린 딸 미란이는 작은 손에 장난감을 쥐고 집 앞에서 놀다 사라졌다. 실종된 지 며칠 만에 바다에서 찾은 것은 딸의 신발 한 짝과 하트 모양의 목걸이 체인 끊어진 흔적뿐. 그때부터 할머니의 시간은 멈췄다. 남편도 가족도 모두 그 사건 이후 떠나갔다. 복희 할머니는 마치 속죄하듯 매일 국밥을 끓이며 남겨진 세월을 살아냈다. 그날도 다른 날과 다르지 않았다. 바닷바람이 부는 해질 무렵 작은 국밥집 문이 삐걱 열렸다. 들어선 것은 짧은 머리에 편안한 차림의 젊은 여성. 평범한 외국인 여행객처럼 보였다. 혼자 여행 왔어요? 복희 할머니가 물었다. 여성은 서툰 한국어로 대답했다. 네, 한국 오래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국밥을 먹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대수롭지 않게 그릇을 내주고 다른 손님들에게 다시 바빠졌다. 그러다 고개를 돌린 순간 여성이 고개를 숙여 국밥을 먹을 때 목걸이 줄이 흘러내렸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하트 모양 펜던트, 40년 전 미란이 목에서 끊어진 그 목걸이와 너무나 닮아 있었다. 복희 할머니는 손에 들고 있던 수저를 떨어뜨릴 뻔했다. 설마 미란일 리가 아니야. 혹시 입양된 거 아닐까? 하지만 쉽게 말을 건넬 수 없었다. 세월은 그 젊은 여성의 얼굴에서 어린 딸의 흔적을 모두 지워버렸을지도 모른다. 할머니는 조심스레 물었다. 혹시 한국의 가족은? 여성은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어릴 때 고아원이었어요. 그 순간 복희 할머니의 가슴은 다시 철렁 내려앉았다. 고아원? 혹시 바다에서 실종됐을 때 누군가가? 국밥집은 여전히 손님들로 북적였지만 할머니의 귀엔 파도 소리만 들렸다. 자신의 실수로 딸을 잃고 평생 자책하며 살아온 시간들. 그 세월 끝에 이토록 우연하게 다시 나타난다면. 젊은 여성은 다 먹은 그릇을 정리하며 할머니에게 인사했다. 국밥 너무 따뜻했어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행을 떠나겠다는 듯 문을 나섰다. 할머니는 몇 초간 망설이다 결국 뛰쳐나갔다. 저기, 잠깐만요. 할머니는 숨을 고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목걸이 어디서 얻었는지 물어봐도 될까? 여성은 잠시 당황했지만 조용히 대답했다. 어릴 때 누가 주셨대요? 제 이름이 한나예요. 복희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 이름은 다르지만 어디선가 익숙하게 들리는 이름이었다. 바닷가에 불어오는 찬바람 속에서 복희 할머니는 결심한다.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겠다. 설령 아니더라도 확인해야 해. 그 목걸이 정말 오래돼 보이네. 누가 준 거라고 했지? 복희 할머니는 여전히 손끝이 떨리는 걸 애써 감추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한나는 잠시 목걸이를 손에 쥔 채 고개를 갸웃거렸다. 어릴 때 일본 고아원에서 받았다고 들었어요.
누군가 저에게 주셨대요. 고아원 일본 오래된 목걸이. 복희 할머니의 가슴 속에서 하나씩 맞물려가는 퍼즐 조각들이 있었다. 혹시 한국말은 어디서 배운 거니? 부모님이 한국 사람이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혼자 조금씩 배우고 있었어요. 한나의 눈빛엔 어딘가 공허함이 스쳐갔다. 복희 할머니는 순간 가슴이 저릿해졌다. 40년 전 자신이 잃어버린 그 어린 딸 미란이도 이런 눈빛을 가졌던 적이 있었을까? 그날 저녁 국밥집 문을 닫고도 복희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낡은 서랍 속에서 조심스레 꺼낸 작은 상자. 그 안엔 미란이가 어릴 적 쓰던 머리핀, 끊어진 목걸이 체인, 그리고 가족 사진 한 장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설마 정말 이 아이가? 확신도 없으면서 마음 한켠은 벌써 떠들썩해지고 있었다. 며칠 후 한나는 다시 국밥집에 들렀다. 할머니는 평소보다 국밥에 더 많은 정성을 담았다. 혼자 여행 많이 다녔니? 네, 사실 어디에도 오래 머문 적이 없어요. 한나는 국밥을 한 숟가락 뜨며 말했다. 항상 내 뿌리가 어딘지 궁금했어요.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어릴 때 바닷가에서 놀던 장면이 자꾸 떠올라요. 모래사장, 바람 냄새, 그리고 누군가가 불렀던 이름 미라나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복희 할머니의 젓가락이 멈췄다. 미라나, 딱 그 이름. 한나야. 할머니는 천천히 말을 꺼냈다. 너 혹시 DNA 검사라는 거 들어봤니? 한나는 놀란 듯 눈을 깜빡였다. 네. 왜요? 할머니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사실은 내가 40년 전에 잃어버린 딸이 있다. 널 보면 그 아이 생각이 많이 나서 말이야. 혹시라도 아니더라도 괜찮다면 확인해 보고 싶어. 순간 한나의 눈에 망설임이 떠올랐다.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인다. 사실 저도 제 뿌리를 찾고 싶었어요. 한번 해볼게요. 검사기관에서 종이 한 장을 건네받기까지는 단 며칠이면 된다고 했다. 하지만 복희 할머니에게 그 며칠은 마치 평생처럼 길게 느껴졌다. DNA 검사가 얼마나 과학적으로 확실한 것인지 할머니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더 두려웠던 건 그 결과가 자신의 기대와 다를까 봐였다. 40년 동안 후회와 죄책감으로 살아온 삶에서 이제 다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그게 깨져버릴까 두려웠던 것이다. 한편 한나는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마을 언덕에 앉아 바닷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조용히 파도가 밀려오는 소리만 들렸다. 어릴 적 기억은 희미했다. 고아원에서 처음 눈을 떴을 때 그녀에게 주어진 이름은 한나였다. 하지만 자신이 원래 어떤 이름으로 불렸는지, 부모님이 누구였는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다. 다만 가끔씩 꿈에서 바닷바람과 함께 미라나하고 누군가가 부르는 목소리가 들릴 때가 있었다. 그 목소리가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살아왔던 지난 세월. 설마, 정말? 한나도 혼란스러웠다. 한 번도 가질 수 없었던 가족이라는 단어가 그동안 꿈만 같았던 것이 눈앞에 나타난다면 과연 자신은 받아들일 수 있을까? 국밥집 한켠에 쌓아두었던 오래된 앨범을 꺼낸 복희 할머니는 사진 한 장 한 장을 넘겼다. 미란이가 4살 무렵 바닷가에서 소라 껍데기를 귀에 대고 웃던 사진. 마지막으로 함께 찍었던 가족 사진 속 손을 꼭 잡고 웃고 있던 그 아이의 눈망울. 40년 전 그날 태풍이 몰아치던 오후가 또렷하게 떠올랐다. 남편과 함께 가게 일을 하느라 잠시 눈을 돌린 사이 미란이가 바닷가로 달려나갔다. 그 뒤로 남편은 자책하다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고 할머니는 자식을 잃은 죄책감에 혼자 남았다. 한 번도 자신을 용서해 본 적이 없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던 어느 날 한나는 국밥집에 다시 들렀다. 두 사람 사이에는 처음 만났을 때와는 다른 조심스럽지만 따뜻한 기류가 흘렀다. 할머니 혹시 그때 이야기를 좀 더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복희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다. 미란이는 널 닮은 아이였어. 장난기 많고 바다를 좋아했고. 그날 내가 잠시 한눈을 팔지만 않았어도. 목이 메어 더는 말을 잇지 못했다. 한나는 국밥집 창문 너머로 바닷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어릴 때 이상하게도 바닷물 냄새가 나면 마음이 편했어요. 가끔 기억이 떠오르는데 바다에 떠있는 작은 고무신 같은 게 복희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건 실종된 날 바닷가에서 마지막으로 찾았던 미란이의 고무신이었다. 그날 밤 복희 할머니는 잠들지 못하고 국밥집 마루에 앉아 달을 바라봤다. 달빛 아래 할머니의 손엔 여전히 끊어진 옛 목걸이 체인이 쥐어져 있었다. 미란아, 정말 넌 돌아온 걸까? 멀리 파도가 잔잔히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바다의 숨결 속에서 잃어버렸던 시간이 조금씩 이어지는 듯한 밤이었다. 몇 날 며칠을 길게만 느끼던 그 시간이 지나고 결국 병원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복희 할머니는 전화기 너머로 간호사의 말을 듣고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김복희님과 한나 씨의 DNA 일치율 99.9%입니다. 손에 들고 있던 수화기가 미끄러질 뻔했다. 99.9%라는 숫자가 할머니의 머릿속을 멍하게 만들었다. 정말 내 딸 미란이가 맞구나. 국밥집 문을 닫고 할머니는 마을 언덕으로 올라갔다. 한나가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자주 앉아 있던 곳이었다. 저 멀리 바다가 보이고 석양이 지고 있었다. 잠시 후 바닷길을 따라 한나가 걸어오고 있었다. 서로의 눈이 마주친 순간 아무 말도 필요 없었다. 할머니는 두 팔을 벌리고 한나도 주저없이 그 품에 안겼다. 미란아, 내 딸 정말 돌아왔구나. 할머니의 목소리는 울음 섞인 떨림으로 가득했다. 한나 역시 눈물을 참지 못하고 속삭였다. 할머니 아니, 엄마 저도 기억은 없지만 마음이 이렇게 편한 건 처음이에요. 두 사람은 언덕 위에 나란히 앉았다. 미안하다. 미란아, 그날 내가 널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평생 너를 찾아다녔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지난 이야기를 꺼냈다. 한나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저었다. 저도 어릴 적 기억이 흐릿하지만 항상 누군가 제 이름을 불러주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게 엄마였던 거군요. 한나는 자신이 입양된 이후 여러 나라를 전전하며 부모 없는 삶을 살아왔다고 말했다. 가끔 원망도 했어요. 왜 버려졌을까? 왜 나는 혼자인 걸까? 복희 할머니는 한나의 손을 꼭 잡았다. 넌 절대 버려진 게 아니란다. 엄마가 너를 놓친 그 순간부터 내 삶은 멈춰 있었어. 이렇게라도 다시 널 만날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두 사람의 눈물은 바닷바람에 실려 조용히 흘러내렸다. 할머니는 조용히 제안했다. 미란아, 아니 한나야. 이제 어디 떠돌지 말고 나랑 여기서 같이 살자. 국밥집도 내가 도와주면 좋겠구나. 한나는 살며시 웃었다. 그래요. 이제 저도 어디론가 돌아온 것 같아요. 따뜻한 국밥 냄새가 다시 피어오른 작은 바닷가 국밥집. 한나는 이른 새벽부터 복희 할머니와 함께 주방에 서 있었다. 한나야, 파는 이렇게 썰어야 국밥 위에 올렸을 때 모양이 예쁘단다. 할머니의 손놀림은 여전히 능숙했고 한나는 그 곁에서 열심히 배워가고 있었다. 이젠 손님이 아니라 진짜 가족으로서의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마을 주민들은 처음에 놀랐다. 늘 혼자였던 복희 할머니가 어느 날 다정하게 젊은 여성과 가게를 오가며 웃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었다. 할머니, 따님이셨어요? 처음엔 다들 조심스럽게 물었고 할머니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다. 응, 내 딸 맞아. 오래 헤어져 있었지만 결국 다시 만났지. 주민들은 박수를 치며 기뻐했다. 몇몇은 눈시울을 붉히며 할머니의 등을 두드렸다. 잘 됐어요, 할머니. 오랫동안 얼마나 외로우셨는데. 한나는 손님들에게 따뜻하게 인사를 건네며 서빙을 도왔다.
낯선 외국어 억양도 점점 사라지고 마을 사람들의 사투리도 자연스레 따라하게 되었다. 어느 날 복희 할머니는 가게 벽에 오래된 사진을 꺼내 걸었다. 40년 전 바닷가에서 찍었던 어린 미란이의 사진. 그리고 그 옆에는 새로 찍은 한나와 복희 할머니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 한 장. 여기 우리 가족 사진 자랑해야지. 손님들이 국밥을 먹다 말고 사진을 바라보며 웃었다. 할머니와 한나는 저녁이면 바닷가에 함께 앉았다. 파도가 잔잔히 부서지는 소리를 들으며 잃어버린 시간 이야기를 나눴다. 엄마, 이제 생각해보면 제가 어릴 때 떠돌아다녔던 건 아마 엄마를 찾고 싶어서였던 것 같아요. 할머니는 한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나도 늘 너를 찾고 있었단다. 우리 많이 돌아왔지만 앞으로 남은 시간은 함께 채우자꾸나. 어느 날 국밥집에 중년 부부가 들어왔다. 그들은 한나와 복희 할머니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사실 한나 씨가 어릴 때 저희 고아원에 있었어요.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 모습 보니 너무 반갑니다요. 한나는 놀라 웃으며 인사했다. 그때 저를 돌봐주셨던 분들이셨군요. 고아원에서의 기억은 희미했지만 이제 그곳도 한나의 과거 일부로 소중하게 느껴졌다. 시간이 흐르면서 국밥집은 단순한 식당이 아니었다. 마을 사람들, 여행객들, 지나가던 손님들 모두에게 따뜻한 한 끼와 함께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가 깃든 곳이 되었다. 한나는 가끔 자신이 왜 이 마을로, 이 국밥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는지 생각했다. 그건 어쩌면 태어났을 때부터 잃어버린 자신만의 집을 찾기 위한 긴 여정이었는지도 모른다. 어느 날 할머니와 한나는 가게 문을 닫고 바닷가에 나란히 앉았다. 해가 저물고 붉은 노을이 물 위를 붉게 물들였다. 엄마, 이제 남은 시간엔 후회하지 말고 서로 아껴가며 살아요. 복희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미란아. 우리 잃어버린 40년은 너무 길었지만 앞으로 남은 시간은 함께 살아낼 수 있으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리고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파도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웃었다.